네, 안녕하세요. 윤영호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5일이 되겠습니다. 10월 5일은 무슨 일이 있나 살펴보니까, 그, 여러분들 연초가 되면 토정비결이라는 걸 보시죠. 네, 바로 토정비결을 쓰는 그 사람이 토정 이지함인데, 이지함이 그 태어난 날이 오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지함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토정비결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앞을 내다보는 그런 도참서, 뭐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그런 앞을 내다보는 그러한 여러 가지 뭐 학문이라면 학문이고, 뭐 아니면은 뭐, 글쎄요, 미신이라면 미신인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또 우리는 그걸 어떻게 즐기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토정, 이지암 선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토종 이지함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지함. 1517년에서 1578년까지 살았던 그 분입니다. 16세기 사람이네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 지구상에 16세기 때 그냥 천재들이 많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뭔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뭐, 노스트라다무스, 서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노스트라다무스죠. 그 사람도 16세기 그때 사람이고, 토정 이지엄 선생도 그러네요. 16세기에 태어난 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증산교를 창시한 강증산이 있죠. 그분도 16세기에 태어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틀리면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자, 어찌됐든 16세기이기 때문에 이제, 조선 중기의 이제 학자죠. 예. 조선이 시작되고서 뭐, 150년, 200년, 그 무렵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하니까 중기가 맞습니다. 본관은 한산이시예요. 그리고 호가 바로 이제 토정입니다. 수산이라고도 했다네요. 토정. 우리가 이제 흔히 토정비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음, 그 토정비결을 지은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출생지는 충남 우령이 되겠습니다. 우령에서도 인재가 많이 나는 거예요. 자, 사헌부 감찰을 지냈고, 그다음에 우봉현령을 지낸 이치의 아들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타고나는 머리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 조상의 은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렇게. 그, 우리 때 조상, 뭐, 아버지나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큰 벼슬을 하면은, 뭐, 사헌부 감찰에 우봉현령을 지냈으니까, 벼슬을 하면은, 그 자식들도, 이제, 아무래도 그 기회가 넓은 거예요. 어, 글쎄, 음서제라고 얘기하기엔 뭐 딱 맞진 않겠지만 어찌됐든 기회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날 공직에 있을 때 그 학교 졸업식을 가면 제가 꼭 행복은 성적순이라고 그 얘기를 했어요. 뭐. 아마 그때 교장 선생님이나 그 밑에 그 선생님들, 학부모들 아마 싫어했을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를 행복은 성적순이라고 자꾸 강조하니까. 근데 그게 뭐, 그 성적순이라는 게 꼭 뭐 1등, 2등 이걸 매기는 그런 성적을 지칭하는 것보다는 그만큼 학문적인 어떤 지식을 많이 쌓은 사람들, 물론 이제 거기엔 인성이라는 게 필요하죠. 예.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가 넓게 온다는 얘기예요. 뭐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지 않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국민학교 나온 분 무시해서가 아니고, 뭐 저희 아버지, 어머니 국민학교 못 나왔지만, 국민학교 나온 사람하고, 대학을 나온 사람하고, 사회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초기치라고 할까? 그거는 뭐 상당히 큰 격차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하는 얘기지. 이건 그, 성적이 좋은 사람이 뭐 어떻게, 뭐 이런 개념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었죠. 그때 당시에. 그러나 이제 그 짧은 순간에 졸업식, 축사에서 짧은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그때 당시 교장 선생님들이 저한테 말은 안 했지만 아주 굉장히 못마땅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그 후에 누누이 했습니다, 사실은. 네. 자, 어찌됐든, 친형 성함 이지보는 문인이었고, 이사내는 작은아버지였고, 그다음에 이덕형이 조카 사이였다라고 하네요. 자, 그만큼 감찰에, 사헌부 감찰에 현령을 지낸, 그 아버지를 뒀기 때문에, 뭐 책을 접할 기회도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뭐 공사판에서 일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식이 책을 접할 기회가, 아무래도 많지는 않을 거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우리 근대사를 보면은,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그런 이제 말이 있듯이 그 등용문이라는 이 수고가 있듯이 정말 가진 건 없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도 두뇌가 명석하면은 뭐 어깨너머로 배우든 아니면은 이 근대에 들어와서는 뭐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이런 교육들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의무적으로 시켰기 때문에 거기서 두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뭐 독학을 하든 뭐 과외를 받든 열심히 그 하다가 보면은 고시에 이제 합격이 가능하죠. 옛날에 고등고시라고 했는데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그런 고시를 통해서 이제 개천에서 용인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로스쿨이니 뭐니 뭐 이상한 그 제도를 만들어 놔갖고 정말 그것도 뭐 딱 현대판 음서제라고 표현하기는 애매하기는 하더라도 뭔가 기득권이 있는 초기치가 큰 사람들한테 우월권이 돌아가는 그런 아주 그 남직하지 않은 현상이 지금 우리 사회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나듯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배우지 못한 사람 내지는 정말 배우지 못했다라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뭐 진짜 그야말로 집에 가난해서 배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공부에 학문에 관심이 없으면 배우지 못하는 거죠. 학문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뭐 다른 특출난 뭐 어떤 예술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어, 배움이 없는 상태로 한 세상 살아간다든가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건 어거지로 그냥 끌어다 놓고 공부를 시키는 것도 그것도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기본적인 그런 어떤 그 사리분별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을 그 의무적으로 배양시켜 주는 건 지금 그렇게 다 제도가 돼 있잖아요. 근데 무조건 그냥 어, 대학을 가야 된다라는 이런 강박관념 때문에 과외를 받아야 되고 정말 그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많이 있죠. 뭐 지금 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자 어찌됐든 6번 보겠습니다. 토정이란 호는 그가 마포나루에 자기가 사는 집을 흙으로 쌓고 그 위에 평평하게 해서 정자를 지은 것에서 비롯된 거다. 자, 토정, 흙집. 흙집 하면 굉장히 그 없어 보이죠. 그러나 그 위를 평평하게 해서 정자를 지었다는 얘기는 뭐 토정도 위지함도 상당히 그 큰 초기치를 갖고서 인생을 시작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16세기에 태어난 그런 천재였기 때문에 이제 앞을 내다보는 이제 글을 쓰고 한 것이 그게 바로 이제 토정 비결이 되는 거죠. 예. 자, 생애를 보겠습니다. 자, 이지함은 맏형인 이지범과 개성의 서경덕으로부터 글을 배웠다라고. 서경덕. 개성, 뭐, 지금은 그 휴전선 이북에 있는 북한 지역에 있는 그런 이제 도시지만, 이게 이제 고려의 수도였기 때문에 뭐 상당히 그 고도죠, 거기도.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서경덕, 화담이죠, 화담. 서화담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화담 서경덕 선생과, 그 다음에 그 온갖 그 교태를 부리면서 그 서경덕을 유혹을 하려고 했던 황진이. 또 그 서경덕과 황진이 얽힌 사연이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거기는 이제 박연폭포. 이렇게 이제 두 사람과 하나의 절경을 합쳐갖고서 이제 성도 삼절이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글쎄요, 삼절 하면은 주로 이제 무슨 자연 경관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 송도 삼절은 사람이 둘이 들어갔네요. 그만큼 이제 뛰어나고 훌륭했다. 서경덕도 그렇고 황진이도 그렇고 뭐 어찌됐든 우리 역사 이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12번 볼까요? 선조 때 뛰어난 행실로 벼슬에 올라 포천 현감을 거쳐 아산 현감을 또 역임을 했다. 자, 뭐 아버지도 현감을 이제 역임을 했지만 이지함도 포천 현감과 아산 현감을 역임을 했네요. 포천은 뭐 서울 북쪽이고 아산은 저쪽 충남인데 어떻게 저 시대도 그냥 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자, 그 성품은 기위하고 효성과 우애가 돈독했다라고 한다. 기위하다는 건 좀 기이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위, 좀 뭔가 좀 크고 거창하고 우위대하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기이하고 위대하다. 그래서 줄여서 기위한 그런 성품을 갖고 효성도 남다리 컸고 또 형제들 간의 우애도 돈독했다라고 합니다. 재물에 욕심이 없어 평생 가난한 생활을 하였고 항상 배울과 집신을 신었다. 네. 재물에 욕심이 없다. 참 역설적인 얘기인데. 근데 뭔가 있는 사람이니까 욕심이 없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는 욕심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뭐 태어났는데, 조선시대 때 이제 반이, 우리나라 그 조선 백성의 반 정도가 이제 그 종이었다고 하는데, 종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은 종이잖아요. 근데 재물이
그래, 욕심이 없으면 되겠어요. 뭐 재물을 모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근데 양반집 자제로 태어난 사람들은 뭐 욕심만 안 부려도 옆에 많이 있으니까. 참 재물이 욕심이 없다는 말도 저것도 좀 곱씹어 볼 말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 의학, 복서, 천문, 지리, 음양 등의 통달, 괴상한 행동과 예언 등의 일화가 많다. 자, 그러니까 의학, 의학 참 저때 당시에 그 학문이 깊지 않고 의학 서적 보겠어요? 복서, 복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뭐 이 앞을 내다보는 그런 그 이제 서적이겠죠. 뭐 기륭 화복을 점친다든가 이런. 그다음에 천문, 예, 하늘의 이치, 지리, 땅의 이치. 그다음에 음양, 음양도 뭐 천문의 이치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뭐 자세한 그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이제 철학적인 얘기인데 이지함은 그 이제 그 이와 기가 있는데 그 주기론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보다는 기를 더 중시한 그런 그 학자라고 합니다. 자, 이와 신하야. 이는 율곡이죠. 예. 성리학을 배우라고 권고를 받았으나 욕심이 많아 배울 수 없다고 거절. 참 독특한 말입니다. 자, 성리학. 아, 이제 주자학이 이제 우리 조선에 들어와서 이제 그 주자학보다 더 주자학스러운 성리학이 이제 이룩됐죠. 아, 우리가 이기 이원론이니 이원론이니 뭐 이와 이 율곡 같은 이제 태계가 이제 뭐 그걸 갖고 서로 또 이제 자기 학문의 영역을 이제 구축을 했지만은 또 성리학이 어떻게 보면은 탁상공론만 그 일으킨 그런 학문이에요. 일본같이 칼을 휘둘러 가면서 필요 없는 놈은 베어버리고 필요한 사람끼리 열심히 그 사회를 꾸려가는 그런 사회가 아니고 그냥 탁상공론 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놈은 잘라버리고 어, 그런 사회를 만들어 조선 그 조선의 그 밑바탕이 바로 이 성리학이었죠. 자, 그다음에 평가를 보겠습니다. 이가 평가를 하는데 글을 그러니까 투정입니다. 투정을 물건에 비유하자면 기와 이초와 진금 괴석과 같다. 기와 아주 기이한 꽃. 그다음에 이초 뭔가 독특한 그런 풀. 응? 다를 이자지만 독특하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진금 괴석. 진기한 이 금자가 뭐죠? 금수강산할 때 금자 같은데 뭐 하여튼 뭔가 기가 막힌 뭐 경치라고 할까? 예. 제 한자를 좀 한번 제가 별도로 또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언뜻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그다음에 괴석. 좀그 기괴하게 생긴 돌. 아주 이 수족하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는 그냥 돌덩이로 보이지만 그분들은 그 애지중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지중지할 수 있는 그런 돌, 보석과 같은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보고 이제 이는 그렇게 평가를 했답니다. 자, 그다음에 조헌은 마음이 깨끗하고 사욕이 적어서 고결한 행실은 세상의 모범이 되었다. 네, 상당히 모범적으로 정말 성실하고 착실하고 고귀하게 그렇게 살았던 분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조선왕조 실록에는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서는 돌보는 정성을 다했으며 맑은 마음에 욕심이 적고 뛰어난 식견을 가졌다. 그렇게 이제 그 조선 왕조 실록에 에, 그 이제 평가가 돼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상당히 그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이제 기이한 어떤 말도 많이 하고 어떤 온갖 지식을 거기다 다 쏟아붓고서 이제 만들어낸 책이 바로 이 토정비결이죠. 예. 토정은 이제 이지함의 호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비결. 이건 뭔가 신비스럽고 알 수 없는 걸 갖다 밝혀주는 그런 그 책이 이제 바로 토정비결이 되겠습니다. 자, 조선 중기학자 토정 이지함이 지은 도참서로 신수 석중결 또는 석중결이라고도 불린다. 글쎄요, 저 한자 저게 이제 어떻게 그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도참서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미래를 예측하는 이제 그런 그 이제 서적이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가 해가 바뀌면은 그 토정 비결을 다 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안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타로점 이런 게 나와갖고 요새 사람들은 이제 서양 쪽에 좀 더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저희들 그 뭐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상당히 나이가 들어서도 해가 바뀌면은 토정 비결 꼭 봤어요. 재미로 봤죠. 뭐 저게 탐닉하거나 저기에 심취해서 푹 빠지고 그런 그런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습니다. 32번 보겠습니다. 자, 개인의 사주 중 태어난 연월일 세 가지로 육식갑자를 이용하여 1년 동안의 신수를 12달 별로 알아보는 방식이 되어 있다. 자, 개인한테는 사주가 있죠. 사주. 네 가지의 기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생년, 월, 일, 시예요. 그러니까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느냐. 그리고
그걸 갖고 이제 육식 갑자가 있잖아요. 예. 자축인묘, 진사오미 이렇게 나가는, 그리고 갑을병정 이렇게 나가는 육식 갑자가 있잖아요. 예. 하여튼 이제 그런 것을 다 이렇게 묶어갖고 어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사주 이 저, 토정 비결 그 미래를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자, 유래를 볼까요? 정초의 토정 비결을 보는 풍습은 동국 세시기에는 오행정으로 한 해 신수를 본다라고 적혀 있어 정조 이후인 조선 말기부터 세시 풍속으로 자리 잡은 듯하다.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에 보거나 그다음에 동국세시기에 보면은 이제 저런 이야기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어, 정조 시대 이후 그때부터 이제 조선 말기 어, 정조 이후는 뭐 조선 중기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 세시 풍속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다. 세시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일종의 풍속이죠. 해가 바뀌면은 어, 그 해에 뭐 운수를 한번 점쳐본다든가 뭐 하여튼 그런 풍속이에요. 자, 이전까지는 오행점, 농점, 유점 등으로 한 해의 농사나 가정의 화목을 점치던 것에 비해서 조선 말기 민생이 곤궁이 심해지자 보다 개인적이고 세분된 이언을 희구하던 시대적 요청에 따라 등장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유출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행점, 농점, 유점, 글쎄요, 농점, 유점, 유를 갖고서 뭐 이렇게 상당히 그 이제 뭐라 그럴까 그냥 단순한 그런 점이겠죠. 그런데 이제 토정 비결 같은 것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1년 12달에 신수를 봐준다라고 하니까 아 이거 뭐 굉장한 그 기대를 갖고 오지 않았겠어요? 어찌됐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니까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사람들 눈에 띄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뭐 불경기니만이 자꾸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진다라고 그래도 보면은 이 종교 시설은 점점 커지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그만큼 인간의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힘들고 그럴 때는 절대자한테 기대고 귀의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제 그렇다라고 봅니다. 저도 힘들면은 일단 하나님을 찾으러 가거든요. 네. 그것도 좀 얄팍해 보이더라고요. 힘들 때만 이제 가니까. 예, 이전에는 주로 동네에서 한학을 공부하는 어른들을 찾아 토정 비결을 보았으나 1970년대 이후부터는 거리에 토정 비결을 봐주는 전복사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근래는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토정 비결도 성행을 하고 있다. 네, 저희들은 어렸을 때는 그래도 동네에서 좀 이제 힘께나 쓰는 그런 어른들이 이제 연초에 보면은 그 토정 비결 책을 어디서 이렇게 구해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참 거기 쫓아가서 그때는 책 사기도 쉽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생년월일 이런 걸 쫙 얘기를 하면은 이제 따져갖고서 그 밑에 사용법이 있지만 따져갖고서 이제 뭐 금년 신수가 이렇다라고 이제 쭉 얘기를 해주죠. 읽어주면 내가 금년에 뭐 여름에 물 조심을 해야 된다고 나왔다라고 죄송합니다. 여름에 그 뭐 장마지고 그다음에 물가에 자주 가면 물 조심하는 거 당연한 거죠. 예, 제가 어렸을 때 항상 어머니가 물 조심하라고 물 조심하라고 그래갖고 참 물이 지금도 무섭습니다. 사용법을 보겠습니다. 토정 비결을 보는 방법은 100단위인 상괴, 10단위인 중괴, 1단위인 하괴를 합하여 세 자릿수로 된 괴를 완성시켜 책에서 해당 숫자를 찾아보면 된다. 100단위는 나이와 해당 년, 그러니까 아까 그 연월일 그 사주 중 세 가지를 갖고 온다라고 했으니까 100단위는 그 태어난 해의 태세수를 나이하고 합쳐갖고 8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나이가 뭐 10살인데 1980년생이다. 그러면은 어, 음, 해당 년이면 1980, 그거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진짜 1980에다가 나이 10을 더하나요? 그럼 1990이 되는데 그걸 8로 나눠서 이제 나머지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 나머지가 이제 딱 떨어지면 이제 8이다라는 얘기죠. 0으로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 10단위는 해당 년의 생월 달이에요. 큰 달은 30, 작은 달은 29. 근데 월 건수를 합쳐서 월 건수라고 하는 건 내가 몇 월이냐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9월이다. 근데 9월이 이 30일까지 있다. 그러면 9 더하기 39로 6으로 나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가 나오겠죠. 그럼 1단위는 생일수와 일진수를 합친 뒤 3으로 나눈 그 나머지 숫자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1단위 일진수 생일 예를 들어 7일생이다. 그러면 7과 일진수 이 뭔가 그 이렇게 표시해 주는 그런 그 숫자가 있는 모양입니다.
저도 이 토정 비결을 본 지가 하도 오래돼 갖고. 자, 어찌됐든 그 토정 비결 책에 보면은 저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그렇게 이제 합한 뒤에 3으로 나눈 나머지 수. 그러면은 나머지 수가 이제 세 가지가 나오죠. 100단위, 10단위, 1단위, 단단위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얻은 세 단위의 숫자를 찾으면 그 해의 전체 운수에 대한 개설이 나오고 이 월별 풀이가 나온다. 그러니까 세 자리 숫자가 나오죠. 예를 들어 359다. 그러면 이제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359가 나온 그 어떤 그 해당 운수에 이제 전체 개설이 나온다는 얘기죠. 아, 금년에 뭐 어떻고 뭐 동쪽에서 귀인이 와서 도와줄 거고 뭐 여름에 물 조심하고 겨울에 얼음 조심하고 얼음판 조심하고 기타 등등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월별로다가 이제 운세가 나와요. 아, 내가 봄이 되면은 좀 나아질까? 글쎄, 뭐 가을쯤 되면은 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거기에 이제 쭉 그 써 있죠. 이제 그걸 보고서 이제 좋게 나오면 기분 좋게 가는 거고 나쁘게 나오면은 아우 내가 이거 이때 조심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 근데 거기에 빠져갖고 아 이게 좋은 뭐라고 뭐 내 귀인을 만난다라고 했더라고요. 정말 모든 귀인이 오지 않을까?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귀인이니까 저 사람이 귀인이니까 그렇게 거기에 탐닉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46번 볼까요? 특히 12달의 운세를 사원 3구 식구로 풀이하고 있다는 점이 재미가 있다. 사원 3구. 그러니까 네 자씩 네 자씩 세 구 이렇게 구절이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저게 한자로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음, 하여튼 뭔가 그 마치 시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이제 그런 그 이제 에, 그 이제 운세풀이다라는 얘기죠. 글쎄요, 토종 비결이라는 것 자체를 본 지가 뭐 어렸을 때 보고 사실 커서는 그런 걸 안 봤는데 어, 그 내용을 지금 정확히 지금 머릿속에 넣지 못하고 있어갖고서 설명이 조금 부실한 거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토종 비결을 보겠다. 해서 토종 비결 책을 구해서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다 써 있으니까 그거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 12달의 운세,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은 뜻밖의 귀인이 내방하여 길한 일이 있다. 예, 아까 뭐 동쪽에서 귀인이 이제 나타나서 뭐 도와준다. 그럼, 아, 내가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 그때 가면은 뭐 좀, 예, 확 뛰어갖고, 그때도 좀 볼까? 이런 그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가 그때 가서 그 기대를 갖다가 어떻게 충족시키길 바라는 게 아니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이걸 가만히 있어도 누가 와서 도와준다.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구설수가 있으니 입을 조심하라. 구설수라고 하는 건 이제 험담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야, 저놈 뭐 보니까 뭐 아주 하는 행실이 뭐 형편없고 뭐 그 앞에서는 이렇게 해가고 뒤로 돌아서는 뭐 딴짓하고 뭐 이런 말을 듣는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이게 구설이 있어요. 음, 과연 이거에 맞춰갖고서 있는 건지 모르지만 그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욕을 좀 먹은 적이 있어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해요. 뭐 진짜 뭐 먹을 게 없어 욕을 먹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말이 참 묘하죠. 욕을 먹는다. 이게 뭔가 아주 심오한 뜻이 있을 겁니다. 욕을 먹는다라고 표현한다는 거 보면. 그다음에 봄바람에 얼음이 녹으니 봄을 만난 나무로다. 봄바람에 당연히 얼음이 녹죠. 그 봄을 만난 나무야 뭐 그냥 화창하게 커가겠죠. 어떻게 보면 아주 편안하고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주로 부귀, 화복, 구설, 가정 그런 개인의 기륭 화복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살다 보면 참 힘들고 그럴 때 그냥 토정 비결 보고서 아주 좋은 얘기 한마디 듣고 나면 기분이 좋아갖고 집에 와서 힘내갖고 일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조선 선조 11년 7월조에 쓰여진 율곡 이의 경연일기에는 토정 이지함에 대한 인물평이 실려 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조중봉이 조선 선조의 고한 이야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조중봉이라는 사람이 중종 39년에서 선조 25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임진왜란 때까지 살았네요. 본명은 조원이고 조선종기 문신유학자 의병장이었고 경기도 김포 출생의 선비였다라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본관은 백천이고 자는 여식, 호는 중봉, 그다음에 도원, 후율로 그렇게 호가 많은 인물이 있어요. 호 하나 있는 것만도 정말. 근데 뭐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은 이 조중봉이 그 이제 이 이지함 토정에 대해서 선조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게 있다라는 얘기죠. 뭐 요구를 했는지 칭찬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냥 거기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
자, 글쎄요. 이렇게 공인지 뭐 털실뭉치인지 곰돌이가 툭 하고 차는데 음, 저는 재미로 봐야지 여기에 빠져갖고서 헤어나지 못하면 큰일 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토정 비결. 맞아요. 우리 실생활에 그냥 가까이 있는 얘기입니다. 풍수지리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이제 길거리 가다 보면 점집 많이 있죠. 소위 저기 이제 어, 만신이 있어요. 누가 와서 알려준다 그래요. 내 어깨 위에 딱 앉아갖고 알려준다고 그러죠. 예수님을 모시는 만신도 있습니다. 정말 재미나요. 그다음에 이제 사주팔자도 이제 이렇게 보고 점성술이 또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요즘 서양점에 타로가 있습니다. 그 타로점을 그 몇 번 보긴 했는데 저것도 그냥 그런 대로 맞아요. 가까운 미래는 타로가 잘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언젠가 제가 논문을 막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써야 되는데 이게 앞이 안 보여갖고 참 답답한데 이제 그때 타로점 보는 사람이 옆에 있어서 타로점 한번 봤어요. 아, 내가 논문을 써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글쎄요 뭐 이런저런 얘기 카드를 이렇게 뽑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뽑힌 게 이렇게 뭔가 불빛이 위에 있고 밑에서 고민하는 그런 이 사람이 고민하는 그런 카드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민만 하지 말고 저 빛을 쫓아가라고. 열심히 쓰라라는 그런 얘기죠. 뭐 어찌됐든 그 빛을 쫓아가고서 제가 하여튼 뭐 하기로 했죠. 예. 정말 참 갖다 붙여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지만 그때 그 얘기를 듣고서 아 내가 고민하고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움직여야 되겠구나 해갖고 그때부터 부지런히 움직여갖고서 이제 논문을 완성했던 겁니다. 자, 어찌됐든 뭐 타로점이든 이 뭐 풍수지리점이든 그다음에 풍수지리는 이제 그 음택, 양택 이런 걸 보는 거죠. 토정 비결이든 점이든 만신 이제 점을 본다고 그랬죠. 아, 이분들 저런 거 다 해요. 토정 비결도 보고 책자 다 갖고 있습니다. 사주팔자 뭐 이것도 보고 뭐 이게 뭐 이제 그야말로 이제 육갑을 하죠. 어? 자, 주인이며 진상은 뭐 따지면서 뭐 그다음에 제가 만난 어떤 그 이제 이 만신은 이 얘기를 혼자 종이장에 A4 용지에다 뭐 우주 문자예요. 알지도 못하는 문자를 막 쓰고서 아 그러면서 뭐 너는 옛날에 어땠고 뭐 앞으로 어떨고 뭐 이거 좀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만신의 오묘합입니다. 글쎄요, 맞아서 맞는 건지 그냥 거기에 빠지는 건지 그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을 많이 봅니다.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밝혀지면은 뭐 정치를 그런 그 어떤 미신한테 기대서 할 거냐 뭐 이렇게 비난하지만은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은근히 가서 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사실 모르잖아요. 내가 당선이 될지 선거를 치르는데 당선이 될지 낙선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가서 본다고요? 심심풀이 내지는 뭐 진심으로 가서 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산소도 옮기고 조상 산소도 옮기고 뭐 돌아가신 조상이 돌봐준다라고. 예, 자 어쨌든 재미로 볼 일입니다. 예, 재미로 볼 일이에요. 거기에 빠지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하셨죠.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에 빠지면 하늘 헤어나기 힘들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또 유일신 나만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 이것도 쳐다보고 저것도 쳐다보고 그러면 이게 정신이 산만하고 흐트러져 갖고 아무 일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만 보고 집중하라는 뜻으로 저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로 저 말을 이해를 합니다. 자, 야, 이렇게 우리가 토정 이지함과 토정 비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물론 제가 뭐 이런 분야의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건 어렵지만 그냥 제가 드린 말씀을 이렇게 참고 삼아서 뭐 책도 보고 그다음에 인터넷 서핑도 하고 그러다 보면 나름대로 확실한 그 정보가 이렇게 머릿속에서 정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교과서의 날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세계 한인의 날이기도 합니다. 교과서의 날, 뭐 국정교과서냐, 뭐 검정교과서냐, 이 말이 많은데 교과서는 그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책이기 때문에 특히 역사 교과서는 역사를 그야말로 올바르게 기술해 갖고서 가르쳐야 됩니다. 여기에 무슨 픽션이 가미되고
영화 본 내용이 마치 역사인 양 그렇게 그 애들이 받아들이게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럼 나라 망해요. 우리나라가 많이 그런 쪽으로 지금 기울어져 있다고 보거든요. 정말 우리 그, 뭐,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들 너무 그 이념에 매몰돼 갖고서 나라 망치지 말기 바랍니다, 진짜. 그다음에 이제 한인의 날은 이제 해외에 나가서 활동하는 이민을 갔거나 아니면 거기 나가서 뭐 주재원 일을 하거나 장직한 그런 사람들이 그 지역을 대표해갖고 전 세계적으로 다 모이겠죠. 그런 그 한인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분들이 모여갖고서 행사를 가는. 그래서 어, 중국 하얼빈에 있는 제 친구도 이제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 글쎄요. 얼굴에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여튼 교과서의 날, 세계 한인의 날 모두 다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에서 알아본 오늘의 날짜 이야기 이지영과 토정 비교 그리고 교과서 다음에 한인의 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